예, 안녕하세요. 이재현입니다. 오늘은 얼마 전에 작성했던 저의 이슈 브리프 미중 경쟁 속에 한국의 제3협력 대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. 제3협력 대상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 경쟁이 있는 상황 속에서 늘 미국과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협력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선택지만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한국과 달리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아세안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신뢰할 수 없을 때 혹은 아세안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, 중국 외에 또 다른 협력 대상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. 미국,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은 한국이 지금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중견국이라고 이야기한 지도 벌써 10년, 15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두 개의 강대국에만 한국의 외교를 의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?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은 미국이나 중국 외에 또 다른 전략적인 협력 대상으로 어느 나라를 또는 어느 지역을 선택하면 좋을까라는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이슈 브리프를 작성하게 됐습니다. 한국이 제3의 협력 대상을 찾을 때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세안,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선진국의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럽연합, 그리고 한국과 이웃하고 있는 일본, 이런 정도의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나온 유럽연합, 일본, 아세안의 순서라든지 어디를 1등으로 꼽았다, 2등으로 꼽았다, 3등으로 꼽았다라는 건 단순 참고이고 보다 자세하게 이런 그 순위 내지는 국가, 지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이슈 브리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설문조사가 딱 제3의 협력 대상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는 아닙니다. 미국, 중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유럽연합, 일본, 아세안에 관한 생각들을 물어봤고 그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. 먼저 말씀드릴 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, 흔히 쉽게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은 압도적으로 미국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. 여론조사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높게는 80%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미중 사이에서 미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제가 이슈 브리프에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세안의 예를 좀 써놨는데요. 아세안은 그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는 동남아 연구소에서 매년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아세안 전체 평균으로 한 60에서 70% 그러니까 많이 미국 쪽으로 가는 국가들은 70% 후반대, 아세안 전체 평균으로는 60%대에 머물고 있어서 한국이 옆에 있는 아세안보다는 훨씬 미국 의존적인 모습을 미국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세안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늘 물어보는 것이 미중 어느 쪽도 신뢰하지 못할 경우에 아세안은 과연 누구랑 협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이슈 브리프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합니다. 자, 미국과 중국을 선택하는 것들이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향인데 그 이후에 미국, 중국을 제외한 제3의 협력 대상은 어디인가라고 물었을 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유럽연합을 첫 번째로 꼽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놀랍게도 일본보다는 아세안을 꼽은 사람들이 약간 높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일본을 꼽습니다. 이런 그 유럽연합하고 아세안하고 일본 순으로 나가는 순서라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뜻밖의 결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
먼저 이제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의해서 나눈 결과를 보면은 연령대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. 우리가 이 설문조사에서 20대, 30대, 40대, 50대, 그리고 60대 이상을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, 20대와 60대에서 나타난 순서는 유럽연합, 일본, 아세안 순으로 나타납니다. 반면에 30대, 40대, 50대에서는 유럽연합, 아세안, 일본 순으로 나타납니다. 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두고 고민을 했는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격이 있고 또 일본에 대해서 과거의 선진국이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통적인 선진국 그리고 여러 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에 있는 일본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아세안에 대해서는 조금 덜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 반면에 30대, 40대, 50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?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 등으로 해서 아세안에 대한 뉴스가 되게 많았었고 아세안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었고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일반적으로 40대, 50대가 한국에서 좀 진보적인,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층을 구성하고 있고, 그런 진보적인 여론을,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일본과의 협력에 대해서, 과거와 다르게 과연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중요시할 필요가 있는가, 또 일본이 뭐 역사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일본보다는 차라리 경제적으로 중요한 아세안이 한국의 이익에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보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정치 성향을 진보와 중도, 보수로 나누어 가지고 본 결과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자기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럽연합을 첫 번째로, 그 다음으로 일본, 그 다음으로 아세안의 순서로 제3의 협력 대상을 꼽았는데 반면에 자기의 정치 성향이 진보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유럽연합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정도에서 두 번째로 아세안을 꼽았습니다. 그리고 일본은 그에 좀 뒤떨어지는 세 번째 선택지로 나타납니다. 이렇게 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세안의 비율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진보적인 층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반영이 된 것 아닌가?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을 강조했던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층들 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일본보다는 아세안을 한국의 이익에 중요하게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좀 참고로 한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거는 이 여론조사가 실행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직전에 이루어진 조사임을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.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 조사를 해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. 그 사이에 한일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. 세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에서 어느 특정 국가를 선택한 사람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미국, 유럽연합, 일본, 아세안에 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. 여기서도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경향과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미국을 선택한 사람들, 안보나 경제 측면을 선택한 사람들은 유럽연합을 첫 번째 협력 대상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본 그리고 아세안을 꼽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서도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 선호에 있어서도 약간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볼 수 있고 그런 성향이 반영이 돼서 유럽연합, 일본, 아세안 순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.
반면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에서 80% 이상을 중국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미국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중국을 선택한 사람들의 샘플의 숫자가 적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적은 샘플의 숫자로 해석을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겠지만은,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중국을 선택했던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유럽연합, 아세안, 일본 순으로 선택을 합니다. 또 흥미로운 거는 안보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제3의 협력 대상으로 아세안을 유럽연합보다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. 그래서 중국을 선택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일본보다 아세안을 중시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? 이 부분을 좀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,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선택한 사람들은 뭔가 대안을 찾는 경향이 강하고, 따라서 안보 협력에 있어서도 미국과 동맹인 유럽의 많은 국가들, 또 미국과 동맹인 일본 이외에 다른 선택지로서 아세안을 선택하지 않았나.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것 말고 새로운 선택지는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아세안을 선택했다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아세안이 뭐 안보적으로 한국에 엄청나게 중요하다, 또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아세안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그런 이유보다는 기존의 것들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라는 의미로 아세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.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중요하다라고 선택했던 사람들은 뭐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선호보다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,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제3협력 대상을 물어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지 내지는 시장은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는 아세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서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세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 간단하게, 그러니까 미국, 중국이 아닌 제3의 한국의 협력 대상에 관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, 생각보다는 아세안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, 두 번째로는 한국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그냥 중간 사이즈 국가도 아니고 선진국이라고 자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미중 두 개의 선택지만 놓고 고민을 할 것인가, 한국의 대외적인 자율성이나 전략적 자율성을 위해서 제3의 협력 대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키워내야 될 시점이 됐고, 그렇다면은 한국이 선호하는, 한국 국민들이 선호하는 제3의 협력 대상국은 어디인가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예, 이상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